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주식구조대 진행의 박예림입니다. 주말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시장 때문에 마음 답답하고 속상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힘들어하고 계신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청자님들의 수익을 기원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알찬 시간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주요 고민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곧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고민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디가 바닥일까요? 정말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하는 고민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저점에 대한 고민 저희 시장 진단과 함께 이재선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 질문입니다. 선생님 지금 바닥이 어디인가요? 라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께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시간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닙니까?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매주 시장을 체크하고 있지요. 자, 다우지수 일봉 차트 현재 어떤 상황이다? 간단하다. 하락 추세의 밴드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추세 밴드를 이탈했다가 회복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가 바닥이냐라고 얘기해야 하락 중에는 지지선을 깨고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하락이다. 심리에는 바닥이었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공포 구간을 갖고 있다 보면은 추가적으로 심리적으로 밀리는 구간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지금 구간에서 매도해서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들고 계시고 종목이 양호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밀려있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이 하락 추세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뭐다? 이 이탈했던 구간이 우리가 교육받았던 트랩이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탈하면서 두 번, 이중바닥 트랩을 만들면은 이 안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밴드 상단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 밴드 상단까지 넘어가줘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중바닥에서 다중바닥 정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이 돌파는 위로 강력하게 양봉으로 세워주면 가장 좋지만 양봉이 아니어도 괜찮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돌파해도 된다. 지금 추세가 하락 중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우리 증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반도체 종목들 첫 시간에 이 주식 구조대에 나와서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썩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2, 3년 정도 롱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루에 한 종목씩 매수해서 모아갈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보다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3,000포인트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위에서 돌파 시도를 2번 한 다음에 뭐 했죠?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하단에서 지지선 트랩 나오는 것처럼 반대로 저항선에서 트랩을 만들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됩니다. 그 후에는 급락이 한 차례 나오게 되죠. 그 후에 방향성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적어도 2,500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 여러분도 조금은 힘을 낼 수 있다. 정신 정도는 차릴 수 있다 보시면 되고 3,000포인트를 넘어가야 여러분들 종목들이 빠르게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심리적으로 제한적인 반등 정도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IT 투톱 워낙 많은 분들이 보유하셨기 때문에 항상 보셔야 되는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다 보시면 되고요. 자,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가장 걱정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만큼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유럽을 지탱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국가이기 때문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EU에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있단 말입니다. EU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국가 중 하나죠. 자, 그래서 독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독일은 원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천연가스, 이런 원유, 이쪽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특히 천연가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러시아 가스프롬이 가스관을 잠갔다 풀었다면서 장난치고 있는 이 노드스트림이 독일 쪽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노드스트림 2도 독일이 중심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천연가스 사상체육과 갱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일 경제가 매우 큰 타격을 입는다. 가장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저점을 이탈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독일은 아직까지는 경제가 탄탄해요. 미래가 조금 어두워지는 거지 아직까지는 탄탄해요.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으니까. 일본이 아무리 요즘 힘들고 10년, 20년 잃어버렸다고 해도 버티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구간에서 독일 증시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어느 정도 러시아의 전쟁이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죠. 뭐 내년 3월까지는 지속될 거다. 뭐 요즘에 핵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독일은 당분간은 좀 어려움에 처한다.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EU를 탈퇴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세안 발표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후에 영국은 더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운드화가 급락하면서 영국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이거는 스스로가 자처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영국 어려운 거 아니냐. 얘네도 조만간 구제금융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한 10년 전쯤으로 돌아가면은 그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금리를 굉장히 바닥까지 낮춰서 제로금리까지 왔다가 인상하는 기간이죠. 10년 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벤 버냉키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쉬고 있다가 엄청나게 돈을 풀었다가 이제 다시 돈을 회수하는 그 당시에 또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 하나도 남유럽 국가 피그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국가들이 디폴트가 될 것이다. 뭐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그리스, 뭐 아일랜드 이런 국가들이 디폴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남유럽 위기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영국 위기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그리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그래도 어떻게 지금 버티고는 있습니다. 자, 버티고는 있죠. 그런 것처럼 자, 영국도 우려감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버텨주기만 하면은 그래도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당장은 이 약세를 크게 뭐 이겨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국이 자체적으로 펼친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랑 글로벌 증시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타격을 입은 겁니다. 반등 타이밍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더 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입니다. 10년을 잃어버리고 20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도 일본은 최근에 계속 단단한 모습 보이다가
영국에서 감세한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무너지는 모습인데 그래도 일본은 그냥 전저점 수준이에요. 전저점 수준이 그나마 잘 버티는 증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해지수 같은 경우가 중국이 미국과 충돌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고 이제 상승이 좀 제한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는 최근에 이 7, 8월에 올라간 게 없는 만큼 이때 횡보했었죠. 올라간 게 없는 만큼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도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예 완벽하게 버티면서 요 3,100, 3,000포인트 이 구간 정도에 완벽하게 이제 이겨내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그리고 3,000 구간 정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3,100 쪽을 다시 한번 회복해준다라고 하면 중국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독자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코스피죠. 글로벌 지수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면은 코스피는 최근 상승, 이 바닥을 완성하고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1차 반등 목표치를 달성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달성하는 휴식이 나오고 조정이 나와야 더 가는데 이 휴식 구간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깊어진 거죠. 그래서 과하게 지금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저점 메리트는 있는 상황이다. 이 하락 추세 밴드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 슥 돌파를 노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잭슨홀 미팅이 나오고 미국의 FOMC에서 강력한 긴축 정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 더 밀리고 여기에 영국의 감세안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베트남이나 중국 투자를 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은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선물 옵션 시장에서 자, 선물을 2만 계약 이상 매수하면서 거의 3만 계약 조만간 달성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주도 좋으면은. 자, 선물을 강하게 매수하면서 12월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반등이든 강한 반등이든 반등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으로. 선물 시장은 곧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지수가 반등 나올 거라고 외국인들은 베팅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국, 베트남 말씀드렸는데 해외 투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해외 투자 왜 하십니까? 해외 투자 왜 하십니까? 내 자산 증식을 위해서 국내 중시하는 것처럼 분산해서 해외에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실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자, 외국인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을 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다.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 또 옵션 포지션 또한 위에가 살짝 막혀 있긴 한데 아래는 더욱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포지션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니까 그런 과정은 저희 온라인 교육 참여하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간단하게 쉽게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 구간 2300 약간 아래 구간에서 개파락이 나왔죠. 외국인들은 쉽게 말해서 이 개파락 나온 구간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다음 주 목요일 만기일까지. 그러면은 다다음 주 목요일이다라고 하면은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이죠. 다다음 주 월요일도 휴장입니다. 날짜로 치면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 일주일 약간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정도 반등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2200 중후반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좀 강하면 2300 돌파 시도 정도까지 나오겠죠. 안착되느냐 아니면 여기 갔다가 밀리느냐는 그때 상황 가서 봐야 되겠지만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간 어떻게 이 이후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면 저희 쪽 강의 참여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반등 구간이니까 저점 메리트가 있다라는 정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락 추세를 이탈해서 밴드 하단에서 쭉 미끄러져 내렸는데 이 밴드 하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730포인트 정도만 회복하면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730포인트 정도까지만 회복하면 그래도 한숨 정도는 돌릴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알려드리고 저점이 어디냐? 저점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금은 심리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더 흔들고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냥 반등이 나올 것이냐 차이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공포스러운 구간이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데 그럴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구간이다?
지금은 오히려 반등후에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다시 살릴 기회를 잡을 구간이다라는 거, 이 부분만 명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실천해 나가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까지 점검하면서 국내 시장의 저점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화 쇼크, 위안화 쇼크, 또 애플 쇼크, 동시다발적인 쇼크들이 증시를 짓누르면서 이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이번 주 한 주도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끝난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겨울이 좀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증시가 유독 좀 무섭고 좀 공포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희 이재선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 또 계좌를 회생할 수 있는 구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재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될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바로 입장해 주셔서 노란톡방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저희 이재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선 전문가님과 함께 10월의 첫 시작,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가장 큰 고민들 해결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고민 제목 정말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삼성전자 8층에 사람이 갇혔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고민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갇혀 있을 거다라는 생각 감히 해봅니다. 저 역시도 삼성전자 주변에 갖고 계신 분들 많이 확인해 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이 가장 큰 주요 고민으로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재선 전문가님과 함께 이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 이 삼성전자를 대체할 저희 계좌를 회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기다리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8층 입주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 말이죠. 자, 8층 입주자가 무슨 뜻이냐? 8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뜻이죠. 자, 어떻게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주식 구조대 첫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이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권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 이후의 기간에 삼성전자 얼마나 올랐습니까? 128.84%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은 각도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번 쉬죠. 그리고 또 완만하게 올라왔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도? 각도가 완만하게 올라오고 쉬고 완만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각도가 가파라지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가 작년 1월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현대차, 기아 등등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슈팅이 나온 구간이 작년 1월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윗꼬리 달고 갑작스럽게 각도를 세워가지고 엄청난 마치 개별주처럼 대형주들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시세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9만 원대를 한번 가다 보니까 8만 원대 되면은 괜찮겠지. 이 정도면 싸겠지. 7만 원대 되면 또 이 정도면은 많이 내려왔겠지 하고 안심하면서 매수하셨을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실률 45.14%. 그냥 쭉 하락만 하는 추세입니다. 자, 삼성전자. 바닥이 어디인가?
지금 구간은 사실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저는 그렇게 메리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2, 3년 정도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한 주 정도씩 모아간다, 밀릴 때마다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길게 보실 분들은 보시는데 굳이 삼성전자를 매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제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느냐? 차라리 이런 개별 이슈가 있고 살아있는 종목을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과도하게 밀렸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자, 이 삼성전자 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메모리 업종인데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고가 또 쌓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DDR5 전환이라도 빨리 됐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인텔 CPU 출시 지연으로 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막 DDR5로 전환이 강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작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차라리 그러면은 미세화 공정 쪽으로 EUV 공정 쪽으로 해서 TSMC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해당 쪽으로 메리트가 있는 쪽을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SNS텍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어땠습니까? SNS텍도 과도하게 많이 밀렸다. 이거 시장 영향력 때문에 밀린 거지 이 종목 자체가 나빠서 밀린 게 아니다. 이 종목은 EUV용 블랭크 마스크 생산이 내년에 본격화되면서 양산 체제까지 이미 다 갖추고 기존 사업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펠리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투과율 90% 이상을 개발했다. 그 당시에 삼성에서 개발한 게 82%입니다. 삼성이 82%일 때 본인들이 아직 이 기술력이 좀 늦다 보니까 뒤처져 있다 보니까 SNS텍이 직접적으로 수백억씩 매년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 SNS텍이 작년에 90% 투과율 성공, 올해 말까지 ASML에서 품질 테스트만 완료되면은 내년부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공장 양산까지도 양산할 수 있도록 공장 증설까지도 끝났죠. 자, 그런 SNS텍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2250원에 저희가 포착을 해드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30%나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같은 날 말씀드린 겁니다. 삼성전자 2, 3년 보실 분들, 롱텀으로 보실 분들 밀릴 때마다 한 주씩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SNS텍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 드렸는데 그 이후에 올라온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셔서 매수를 진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에 맞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용기이고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후에 SNS텍을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매매한다? 저희가 돈줄 종목으로 가온칩스도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가온칩스 삼성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에 가석방이었는데 올해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집중한 게 9월 되고 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의 M&A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죠. 10월 달, 이제 10월이죠.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랑 ARM 인수 논의를 하겠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인수하려다가도 또 반대에 또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막혔었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독보다는 공동인수가 좋아 보이는데요. 뭐 인텔이든 어디든 협력해서 공동인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에서는 아주 나이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안 되더라도 ARM 이후에 뭐 NXP나 인피니움이나 다른 쪽으로도 눈을 돌릴 수가 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잠행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이재용 부회장이 조용했는데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온칩스 어땠습니까? 저희가 23,000원 초반, 23,000원 전후 구간에서 초로의 매수 타임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순식간에 49.02%, 저희가 노란톡에도 48.37%일 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슈는 명확하게 ARM 인수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 논의를 해야겠지만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이제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저항. 27,000원 저항인데 거래량 좋으니까 돌파 가능성 충분하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교육을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이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한 번에 매수해야 되는지, 모아가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이 종목을 한번 정리해야 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셔야겠죠. 참여해서 이런 종목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저희가 공개해드리는 종목들, 오늘 포트폴리오도 하나 구성해드릴 건데 이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좋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에서 종목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두 번째 고민, 삼성전자 8층에 갇힌 분들을 위한 특급 솔루션과 함께 또 오늘은 돈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이런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메시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한데요. 노란톡 입장 링크,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만 대시면 입장 링크가 뜰 테니까요.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대응 전략과 함께 시장에 대한 교육, 온라인 교육까지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과 함께 저희 두 번째 고민까지 만나봤는데 대표님 오늘은 돈줄 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로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돈줄 종목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 접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실 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4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제가 설명드렸죠. 삼성전자보다는 SNS텍이 낫지 않겠습니까? 설명드리고 9월 와서는 가온칩스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와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이 칩리스 관련주, 디자인하우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원래 고객사는 TSMC였습니다. 파운드리의 글로벌 1위 회사죠. 50% 이상 점유율, 거의 6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그 TSMC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와 미러를 하더니 삼성전자로 옮겨갔습니다. 비메모리에 강력하게, 파운드리에 강력하게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이 기업이 삼성전자의 고객사가 된 것입니다. TSMC하고는 왜 끊었나요? 자, 이 디자인하우스 칩리스 쪽 같은 경우는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그러니까 설계하는 기업이 따로 있고 생산하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퀄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설계를 하면은 TSMC에서 생산하고 삼성전자에서 생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파운드리예요. 생산이. 설계는 팹리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고객사들의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고객사를 두지를 못합니다. 한쪽하고만 계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SMC 대신 삼성전자를 이제 선택을 한 건데요. 자, 이 칩리스 관련 종목을 말할 뻔했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2030년까지 삼성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강국이 되겠다, 1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강력한 포부를 내비쳤는데 이 동사도 매출액 10억 달러 달성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행보를 보고 3나노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ARM 인수 얘기와 함께 또 같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쉴 때 거래량이 없어요. 예쁘게 쉬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력 때문에 밀렸다는 뜻이죠.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가 13,350원입니다. 13,000원 구간의 지지력 테스트도 거의 마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다음 주 초 정도에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테스트하면은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13,0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 만약에 여기서 나쁘지 않아 월요일 날 미국장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뭐 무난하게 시작한다라 하면은 비슷한 금액 정도에서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해당 종목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재선 대표님의 돈줄 종목,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봤습니다. 대표님께서 종목명 언급하실까 봐 제가 다 조마조마했는데 언급하시기를 기다릴까 싶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종목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저희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곧바로 입장해 주셔서 첫 번째 히든 종목이자 돈줄 종목 바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민들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포트폴리오 돈줄 포트폴리오 지금 구성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종목도 궁금하고 또 이제 마지막 고민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함께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을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 그러면은 지금 바닥에서 주식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수의 종목이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그동안 시장의 대장주 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휴식을 취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면은 그동안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1차 반등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당장은 시장이 안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짧게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조 이방원. 제가 조금 유치한 것 같기도 합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태양광이죠. 2차 전지죠. 원전 관련주죠. 다 뭡니까? 이 주도주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에너지 섹터라는 겁니다. 지금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죠. 지금도 되나요? 많이 밀린 것 같은데요. 많이 밀린 것 같은데요. 질문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 저희가 현대에너지솔루션 트래킹법으로 공개해 드리고 나서 이 종목 22,000원 중요합니다 설명드렸죠. 자, 트래킹법 완성된 이후의 움직임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승률이 302.80%. 어마어마했죠. 자, 이런 태양광 관련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강했던 종목인데 수급이 한 번에 빠져나가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고점까지 다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겠지만 다시 한번 저점 구간에서 1차 반등 정도, 고점을 낮추는 형상을 만들더라도 빠져나올 구간 정도는 한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시는 거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자, 또 돈줄 종목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유니드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순환매를 노리면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다 올랐는데 얘가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구간에서 본다? 10만 원 구간에서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목표가 11만 5천 원까지도 이렇게 도달을 했습니다. 자, 10만 원에 매수해서 지금처럼 어려운 구간에 단기간에 15.5% 수익 냈으면 여러분들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정적인 종목을 보고 여러분들께 그린케미칼을 또 그 다음 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린케미칼. 자, 이 종목은 저희가 포착해 드리기를 8,600원에 포착해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9,000원 구간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라는 저항 구간이니까 이 위쪽에서는 대기, 9,000원을 돌파한 다음에 매매하는 게 낫다. 그리고 요 중간 종목. 자, 중간 가격 8,500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제가 왜 종목명만 알아가지 마시고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됐죠? 이 종목은 아래로 내려왔죠. 다음날 바로 8,500원을 이탈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매수한다? 아니죠. 모아가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가에 그냥 매수하셨어도 여러분들은 15.5%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아가셨다라고 하면은 저점 기준으로는 46.8%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구간에 상한가도 도달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노란톡과 온라인 교육으로 다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히든 돈줄 종목으로 공개해드린 종목 아닙니까? 유니드, 그린케미칼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차전 지주 지금 굉장히 큰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2차전 지주에 대해서 저희 힌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두 번째 히든 종목, 돈줄 종목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돈줄 종목 가장 큰 힌트가 2차 전지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을 알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차트와 함께 그 종목 대응 전략이 중요한 이유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대표님과 함께 지금 두 번째 히든 종목 만나보고 있는데요. 대표님, 2차 전지주 너무 많아요. 이렇게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시청자님들 알기 쉽게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힌트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2차 전지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인, 올해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인 섹터는 또 양극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까지도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2025년까지 본인들이 양극재와 음극재 쪽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원대한 포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은 최근에 중요한 이슈,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GM과 함께 합작법인 조인트 벤트. 너무 큰 힌트를 준 것 같은데요. 이미 정답이 올라오고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힌트 정도면 아시겠죠?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계속 관찰을 해드렸어요. 자, 이 종목은 어떻다? 원래 11만 원만 회복되면 아주 좋다. 그러면은 14만 원까지 쉽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4만 원을 돌파할 때도 기회가 온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종목이죠. 추세가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대장주다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시는데요. 자, 이 대장주가 최근에 시장 영향력으로 휴식을 충분히 취한 상태로 지금 15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저한테 혼내실 수 있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14만 원 구간까지 내려와서 여러분께 가장 저렴한 가격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15만 원 구간부터 해서 14만 원 구간까지는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이 앞으로도 다시 한번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음 저항이었던 17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두 번째 포트폴리오 종목 편입을 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아까 2차 전지주만 힌트로 주셨을 때는 제가 더 조마조마했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양극재 관련주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시지만 종목을 안다고 해서 수익으로 이어지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이 종목을 안다고 해도 수익으로 이어질 수 없는 이유는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응 전략은 저희 노란톡방 내에서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지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서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꼼꼼히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번 두 번째 돈줄 종목 힌트까지 주셨는데 이 상승률 얼만큼 예측하고 계신가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계속 들고 간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짧게 뭐 한 10%에서 15% 정도 이 정도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올라가면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니까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싹 갈아치우고 이 대표님의 추천주들로 돈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세 번째 히든 종목, 돈줄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또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섹터 중에 또 바이오 섹터가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에클론 같은 경우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하루 만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만에 12.5% 올라가니까 바로 대응 방법 알려드렸죠. 바로 대응 방법 알려드렸어요. 왜?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중간 저항이라도 유지되지 못하면은 빠르게 밀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노란톡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거의 강요해드리다시피 했죠. 자,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AS 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구간에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매수 구간을 주고 월요일입니다, 이게. 월요일 날 매수 구간을 주고 또 바로 33.96%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하셨다면 이 구간에서 한번 정리. 그리고 나서 지난주 방송 보시고 월요일 날 관심 가졌다면은 33.96, 총 46.46%, 2주 만에. 짧게 이렇게 치고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바이오주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대장격인 그룹사입니다. 너무나 큰 힌트를 드렸는데요. 그룹사입니다. 대장격인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하다. 이 가격까지 내려가는 거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에는 관심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64,100원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개별 이슈가 있는데 이 기업은 절정적인 힌트, 3사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또 벌써부터 이제 또 다 정답을 맞추면서 올라올 것 같은데요. 자, 3사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 3사 중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 해도 합병될 때는 값어치가 동일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억울한 구간 해소하기 아주 좋은 종목이겠죠. 자, 지금부터 해서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로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고 세 번째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미리 듣지 않아도 이 차트만 보고 그리고 힌트만 듣고 바로 캐치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주요 고민으로 꼽히지 않았다는 게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대응 전략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저희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내에서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내에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꼼꼼히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랜 시간 참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묵힌 고민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세 번째 히든 종목 힌트를 너무 초반부터 거대하게 주셔서 제가 더 힌트를 요구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유독 대응 전략이 어려웠던 이유가 좀 뭘까요? 대응 전략이 어려웠던 이유는 지금 시기적인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성장주에 대해서 지금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언론이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해당 그룹사는 최악이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악이라고 쓰고 바닥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해당 종목은 그룹사는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바닥
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바닥이 기회로 자꾸 들리네요. 오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유념하시고 저희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세 번째 종목까지 만나봤는데 이 네 번째 종목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종목 주실 때는 힌트를 조금 약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초반부터 너무 강력한 힌트를 주셔서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기에 좀 버겁긴 한데 네 번째 종목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번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죠. 네 번째 종목입니다. 자, 저희가 교육 종목으로 선익시스템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선익시스템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죠? 자, 지지선이 15,000원이다.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살포시 트랩. 이건 거의 이탈하다마다 할 정도로 거의 이탈을 하지 않았나? 지지를 받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유지를 잘해줬습니다. 이중바닥과 트랩을 완성한 종목인데요. 이 이후에 상승 구간 초입에 저희가 포착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익시스템의 추세 상승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64.55%. 저희가 대응 방법도 꾸준히 노란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지요. 자, 여기서 저희가 지난주에 강의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급등이 나왔을 때,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저항선을 넘어갔으면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정리하는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이 저항선 돌파한 구간, 이탈하는 구간에서 보셔야 된다. 왜? 바닥권에서 트랩을 완성하는 게 저점 신호라고 하면은 이 고점 부근에서 트랩을 만들면 고점 신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트랩은 뭐죠? 덧, 함정이죠. 여러분께 함정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돌파했습니다라고 속임수를 쓰고 이탈한 다음에 급락을 만들죠. 그래서 뭐 2만 원 구간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가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다른 종목을 또 오늘은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앞에는 저희가 너무 큰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XR 관련주입니다. XR기기 관련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은 6,400원 구간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6,500원 지지선을 살짝 이탈했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6,500원 회복한다라고 하면 어떤 움직임이죠? 트랩이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이중바닥 트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이 약간 연장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시황 설명드릴 때 언제까지 반등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 트랩으로 완성하고 올라가면은 아주 나이스한 것이고요. 이중바닥 트랩을 만들어도 시간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업은 지금 이미 메타에서 갖고 있는 오큘러스, 우리는 이 글로벌 XR 기기 쪽, 이 VR 기기 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곳에 힌트 또 이렇게 드리면 아실 것 같은데 FPCB를 이미 공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종목으로는 이 돈줄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면은 그래도 앞에 있는 종목, 세 종목과 함께 아주 든든하게 이 시장의 대장주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가장 강력했던 섹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종목까지 골고루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다. 아주 짜임새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재선 대표님께서 확장 현실 SR 관련주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초반에 강력한 힌트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조금 약한 힌트를 주신 것 같긴 합니다. XR 관련주가 좀 국내에 몇 안 되기도 하고요. 또 대장주라고 꼽힐 수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종목에 대한 가장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장 현실에 대해서 많은 정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돈줄 낼 수 있는 든든한 포트폴리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구성해 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든든한 시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돈줄 포트폴리오로 해서 모두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주식 구조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